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남친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3개월만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대표라고 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시고 가끔씩 등산 모임에나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친의 형과 남친의 여동생이 있기는 했어도 다들 타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따로 나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과 남친만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친은 늘 저에게 따로 독립해서 나와서 원룸에라도 혼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하지만 따로 나와 살기에는 돈도 더 많이 들 뿐만이 아니라 비교적 넓은 평수의 집에 사는 부모님을 놔두고 혼자만 독립해서 나오기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만 했었죠.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너무 편에 빠져서 그런다고 생각했었죠. 남친이 주말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출장 가셨다고 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등산 동호회에서 1박 2일로 산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불러서 밥도 먹으라고 했다면서 맛있는 갈치조림이랑 반찬도 해놓고 가셨다고 했어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상태였고 결혼 허가도 받은 상태였어요. 형식적인 상견례만을 앞두고 있어서 남친과 저는 결혼식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죠. 그날도 저희 신혼집 장만을 위해서 몇 군데 점 찍어 놓은 동네에 월세와 전세집을 보러 다녔고 남친 집에 돌아와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통장 아주머니란 분이 찾아왔습니다. 남친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렴된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일로 오셨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남친이 대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못 보던 아가씨인데 누구세요? 네, 곧 결혼할 건데요. 여기 며느리예요. 라고 하자. 아, 그래요? 난 바로 여기 아랫집에 살아요.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사들고 왔던 복숭아를 접시에 내놓고 대접을 했더니 자기 집에서도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잠깐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마침 좋아하는 축구를 보는 타임이라서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야구나 축구는 별로 즐겨보진 않았거든요. 아래층에 산다는 통장 아줌마를 따라서 갔습니다. 그 통장 아줌마는 저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려준다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결혼식 날짜는 잡았어요? 아니요, 상견례만 치르고 나면 바로 결혼식을 할 생각이에요. 아직 신혼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사귀었어요? 윗집 총각이 잘해줘요. 처음에는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서 불편하긴 했어요. 예비 시댁집의 이웃이라서 상냥하게 답했었죠. 그랬더니 저에게 딱 앉으면서 그러더군요. 사실 내가 일부러 아가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저는 조금 의아했었죠. 처음 본 나에게 무슨 해줄 말이 있겠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가씨가 남 같지 않고 꼭 내 동생 같아서 해주는데요. 나 같으면 절대로 헬게이트가 열리기 전에 윗집 가는 결혼을 막을 거네요. 네?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윗집 총각이 칼 들고 달려들겠지만 그래도 해줄 말은 해야겠네요. 바로 남친의 아버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은 멀쩡하니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남친의 어머니를 달달달 볶는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친의 어머니가 아랫집으로 도망을 오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갑자기 성질을 불같이 내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말대꾸를 하기라도 하면 달려들어서 목을 조른다고 했어요. 눈은 다른 사람처럼 뒤집어져서 까무러치기 전까지 목을 조르다가 풀어주곤 하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 강요를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술주정 때문도 아니었고 그만하게 화가 날 만한 일도 아니었대요. 그저 예비 시어머니가 동창들 누구가 어디서 땅을 샀다고 하더라는 둥, 그리고 새 차를 뽑았다는 둥, 남들 잘 사는 얘기만 하면 자격지심에 그런 돌발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절대로 남친의 아버지를 남친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남친의 아버지를 자극해서 화가 나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저 밑바닥부터 쌓여있는 자격지심 때문에 무조건 남들이 잘 산다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말로 알아들은대요.
앞서서 제가 언급했듯이 남친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대표였어요. 오너는 아니었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장이었죠. 그리고 예비 시댁도 비교적 넓은 평수에다가 중산층의 가정처럼 잘 꾸며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라서 늘 주위 어른들한테 칭찬과 긍정적인 말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학교에 있던 날라리들이나 깡패들도 함부로 남친의 아버지를 건들지는 못했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에게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뭐라 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로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었대요. 그냥 건들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때로 달려들어도 먼저 건든 한 녀석을 죽어라 괴롭혔대요. 죽기 직전까지요. 그래도 양이 차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도 보기만 하면 달려들었다네요. 속이 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렸답니다. 두 손을 싹싹 빌고 친구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바닥에서 기을 때까지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엄청난 희열을 맛을 보게 되었고 버러지 같은 저런 것들보다 더 나은 인간인 것처럼 느껴졌대요. 오로지 그 친구들이 남친의 아버지를 괴롭혀서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고 했다네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못한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줬다는 말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네요.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인간이 아닌데 그런 말을 했다고 용서가 안 되었다고 하더래요. 어차피 그런 버러지 같은 애들 하나를 본보기로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도 남친의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대요. 오히려 골치 아픈 애들 중 하나를 잘 잡아줘서 다른 껄렁껄렁한 애들한테 본보기를 세웠으니 나쁘다고 하지 않았다네요. 남친의 아버지 덕분에 날라리들과 깡패들이 다른 애들을 덜 괴롭혔다고 하면서 남친 어머니한테 자랑삼아 말하곤 했대요. 그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여서 멋모르고 까불던 덩치가 큰 깡패 하나가 남친 아버지한테 잘못 걸려들었다고 했는데 목숨을 내놓고 달려드는 남친에게 끝까지 대들다가 결국은 항복을 했었지만 자존심에 끝까지 애들 앞에서 빌지 않았다네요.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가 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남친 아버지를 전적으로 편을 들었던 상황이라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고 질려서 더 이상 다들 남친의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그 깡패 끈앞풀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상태라서 맘 놓고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뺑도 뜯고 못된 짓만 일삼았던 애라서 골치가 아팠었는데 다들 좋아하라면서 그 깡패 쓰레기를 혼내주는데 동참을 해주었고 영웅이 되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 친구는 자퇴를 선택을 했고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자 그 끈앞을 나부랭이들도 쥐죽은 듯이 있었대요. 그랬던 그 친구가 경쟁사 대표로 승승장구를 하는 작은 기업체 사장이 되어 있더라네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난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친구를 만난 뒤부터 부쩍 자격지심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기껏 인류대학을 나와서 월급 받는 사장이었고 실제 대표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친구는 아니었던 거죠. 실제 오너였으니까요. 너는 물이 달랐고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났던 거죠. 그 때문에 열이 완전히 받았고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했어요. 남친의 아버지를 알아본 그 대표가 먼저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그러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다. 네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렸어. 사실 말이지 언젠가는 너를 꼭 만나고 싶었다. 그때 내가 차라리 용기 있게 친구들 앞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는 무슨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하기가 죽기보다 싫더라. 그래서 참 힘들었었다. 너 때문에 진짜 세상을 떠나고 싶었어.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지. 친구들도 다들 내게 등을 돌렸지. 선생님들도 나를 벌레 보듯 하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고 말이지. 내가 다른 친구들 이렇게 괴롭혀서 힘들게 해서 벌을 받는구나 했었어. 그래서 학교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더 나은 인간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난 너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어. 그래서 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더니 이렇게 만나다니 우리 옛날 일은 잊고 잘 지내보자. 엄청 멋있어진 그 친구에게 남친의 아버지가 오히려 기가 죽어버렸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끔씩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지내오고 있지만 멋있게 성공한 그 친구에게 엄청난 자격지심에 빠져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화풀이 대상이 남친 어머니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은 아랫집으로 남친의 어머니가 도망쳐 올 때마다 들려주었던 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럼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이혼은 하지 않으셨대요? 말도 마. 왜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 이혼 말만 꺼내면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대. 아니 그 전에 죽여버린다고 달려드는데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말만 하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똑같으니까 말을 안 한대. 저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 사는 것도 그렇고 부부가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장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위층 언니가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말짱한 사람이래. 그런데 만일에 이혼을 요구하게 되면 자신의 악랄한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운 사람이라서 이혼을 요구하자마자 자기를 죽이고도 남을 인간이라고 했어.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는 데다가 불을 지피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가씨, 분명히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윗집 총각하고 약혼을 했겠지만 잘 생각해서 결정해요. 모두가 다 자격지심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위층 언니 시누이도 온전치가 않더구만. 그 시누이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해준 걸 알면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왜 저에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처음에는 이런 말을 다 해주신 건가요? 나도 아가씨만한 조카가 있어서 그래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조용히 확인해보고 결혼을 하든지 해요. 그리고 봉투에 참외를 담아주셔서 맛있게 갖고 가서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몰랐던 사실을 들려주는 아래층 아줌마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판단도 안 서고 정말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남친 집에서 바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친정엄마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정엄마가 혹시나 해서 남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로 물었어요. 여기 행복아파트 101동 주민인데요. 우리 라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집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요. 그 1701호 말인가요? 또 그 집이 부부싸움을 하나요? 아주 상습이네. 친정엄마가 알아보고 말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무조건 파혼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남친에게는 무서워서 사실 그대로를 말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남친이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서 이유를 듣게 되었어요. 친정엄마의 친구의 친구가 그 행복아파트 주민인데 선물 다 얘기해줬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겉만 멀쩡한 사람이면 뭐하냐고요. 언제 그 본성이 터질지 모르는 일인데 그런 시한폭탄에게 딸을 줄 순 없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아래층 아줌마에게 그런 말을 전해 듣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일 텐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1년 반이나 사귀었어도 그런 소름 돋는 사실에는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